저는 한정옥 올해 68입니다. 그날 동창회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.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조용히 살아왔습니다.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 날들이 이어졌죠. 그날은 동창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.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. 남들 앞에서 괜히 나이 든 모습만 보일까봐 제 체면이 상할까봐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흔들리더군요. 한 번쯤은 나가봐도 괜찮지 않겠어? 스스로를 설득하며 모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말리고 옷을 다려 입었습니다.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. 정옥이 왔다. 모두 반가워했지만 제 눈은 단번에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. 이도연. 그 이름은 제 가슴 어딘가에 오래 묻어두었던 돌멩이 같았습니다.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죠. 그가 제 앞으로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정옥아,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. 순간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소리가 들킬까 두려웠습니다.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. 별일 없었지요? 평범한 인사로 감정을 가리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.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. 마치 누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. 이도영, 그 사람을 왜 이제야 다시 마주친 걸까?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.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. 저는 일부러 다음 날부터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. 동네 시장도 다른 쪽으로 돌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. 다시 마주치면 제 마음이 들킬까 두려웠거든요.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? 며칠 뒤 버스를 기다리다 고개를 드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. 흰 셔츠에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. 저와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. 정옥아, 이 근처에 살지? 여기 시장이 참 좋더라.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. 네, 뭐 예전 그대로죠. 여전합니다. 짧게 대답하며 몸을 틀었는데 그때였습니다. 어머, 정 선생님 아니세요?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후배 교사 서명자가 서 있었습니다. 화려한 옷차림에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. 어쩐 일이에요?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신 걸 보니 무슨 사이신가요? 그 말이 시장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 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.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. 그러자 명자가 씩 웃으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. 아, 그렇죠. 우연이겠죠. 그 웃음이 어쩐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. 왜 하필 명자가 본 걸까?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 뻔하지 않나. 저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마음 한번 흔들린 걸로 사람들 뒷말거리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날 밤 혼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.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어 밥상에 올려놓으니 전부 제가 아침에 먹던 것 그대로였습니다. 김치 한 접시, 두부조림 조금, 그리고 멸치볶음. 숟가락을 들었지만 젓가락질이 잘 안 되더군요. 한술 뜨려다가 그냥 놓아버렸습니다. 식탁 위식의 초침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.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.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. 저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. 안 돼, 흔들리면 안 되지. 내 나이에 무슨. 그런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. 정말 뜻밖이었습니다. 저는 평생 눈물을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거든요. 다음 날 교회 모임에 갔습니다.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흘끗거리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. 명자가 벌써 무슨 말을 한 게 분명했죠. 정 선생님,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. 누군가 웃으며 던진 그 말이 칭찬 같지 않았습니다.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속은 점점 부끄러움과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? 체면 지키며 남 눈치 보며 사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까?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?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집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문을 열기가 싫었습니다. 문을 열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걸 아니까요.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딸 미라가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
저는 놀라서 물었죠. 아니, 내가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? 회사 일은 괜찮니? 미라는 짐도 풀지 않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. 엄마,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?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 다 들었어요. 엄마 나이가 몇인데 왜 쓸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세요? 그 말에 제 귀가 순간 확 막히는 듯 했습니다. 쓸데없이? 저는 애써 차분히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그냥 옛 친구랑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야. 엄마, 우연히 몇 번이나 반복돼요? 사람들이 괜히 말하겠어요? 엄마 체면도 저희 가족 체면도 생각하셔야죠. 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.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. 체면. 평생 너희 체면, 남 체면 지키느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? 내 아버지 떠나고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마음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었다. 나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거야. 저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엄마, 그런 줄은 몰랐어요. 딸이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.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하니? 내 엄마는 이미 늙었고 남은 건 체면뿐이라고 생각했잖아.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. 주름진 얼굴, 희끗한 머리칼, 그런데도 제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. 한정옥,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.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도연 씨를 피했습니다. 딸 미라가 집에 머무는 동안은 더더욱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.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또 마주쳤습니다. 그가 장바구니를 들고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. 정호가, 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?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.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. 정호가, 나는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늘 조심했어. 하지만 이번엔 말해야겠다.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곁에서 함께 숨쉬고 싶다.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. 뒤돌아보니 서명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.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져 있었죠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불길한 예감이 자꾸 따라붙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동네 반장 상철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. 정 선생님, 요즘 여기저기 말이 많아요. 도연 씨랑 자주 같이 다니신다고 사람들 눈이 곱지 않습니다. 저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집에 돌아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. 역시 나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건가?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을 한단 말이냐?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.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. 내 마음을 따라가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질 거야. 그렇다고 외면하면 나 자신을 또다시 속이는 거고.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. 한정옥, 넌 대체 뭘 원하는 거니? 명자가 퍼뜨린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.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.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마트에서 계산을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. 그 집 명자 씨 알지? 겉으론 참 점잖은 척하지만 사실 도연 씨 집안이랑 얽힌 게 있다더라. 응, 나도 들었어. 도연 씨가 명자 친척 빚을 대신 갚아줬다던데? 그래서 은근히 앙심 품고 있다더라니까.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. 도연 씨가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? 그럼 명자가 왜 우리 사이를 그렇게 끊어내려 했는지 이유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도연 씨를 찾아갔습니다. 그날 카페에서 한 말 정말 진심이었습니까?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정호가, 사실 명자 집안과 얽힌 문제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을까봐 말 못했어.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다. 나는 그저 내 앞에서 떳떳하고 싶다.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뜨겁게 뛰었습니다. 그동안 제가 들었던 소문,
명자의 미소, 동네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맞물려 하나의 그림자로 이어졌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. 이 모든 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. 누군가 일부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야.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. 정호가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. 체면을 지킬 거냐, 내 마음을 지킬 거냐.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남편 사진이 걸린 거실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. 여보, 당신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. 나는 아직도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요. 그런데 이제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. 내가 잘못된 걸까요? 아니면 늦게나마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걸까요? 제 눈가에는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. 다음 날 교회 마당에서 명자가 다가왔습니다. 정옥 씨, 소문이 좀 시끄럽지요? 내가 괜히 나서서 미안해요. 하지만 나 같으면 체면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두겠어요.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은 뾰족함이 느껴졌습니다.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명자 씨, 체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.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건 나의 몫이에요.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사람들이 오가던 마당은 잠시 고요해졌고 저는 내 마음을 드러낸 제 자신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. 저녁 무렵 도연 씨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.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소년처럼 수줍어 보였습니다. 정호가, 내 마음은 흔들린 적 없어. 하지만 내가 끝까지 힘들어한다면 나 혼자 마음을 접겠다.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. 도연 씨, 내겐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. 하지만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. 내 나이 68.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스스로 선택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. 남편의 추억을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. 그저 이제는 제 자신으로서도 웃고 싶습니다. 며칠 동안 제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.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. 사람은 남은 날을 누구의 눈치로 살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느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. 저는 결심을 굳히고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내일 우리 옛날에 다니던 남산 자락 카페에서 만나요.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. 다음 날 카페 창가에 앉아 도연 씨를 기다렸습니다.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지만 얼굴에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. 바로 제 딸 현주였습니다. 엄마, 여기 계셨네요. 저는 당황해 말을 잃었습니다. 현주는 조심스럽게 앉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알아요.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. 너희 엄마가 언젠가 혼자가 되는 걸 힘들어 할 거다. 그때 내가 옆에서 지켜줘라. 하지만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꼭 밀어줘야 한다.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현주야, 그게 정말 내 아버지 말씀이니?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, 체면 때문에 웃음을 잃지 마세요.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.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. 제 눈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. 과거와 현재, 남편의 유산과 제 미래가 동시에 겹쳐 보였습니다.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이제 알겠습니다. 제 남은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걸요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들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. 명자의 뾰족한 말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도 딸의 응원도 그리고 제 새로운 용기도 모두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비로소 제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. 그 문 너머엔 낯설지만 따뜻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삶은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으로 채우는 것.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두 번째 봄을 걷고 있습니다. 여러분, 68세 정옥 씨의 두 번째 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?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싱그러울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옥 씨를 통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때로는 체면과 세상의 눈치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. 정옥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?
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